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자, 요즘 후쿠시마 처리수 방출 논란과 이른바 양평고속도로 이슈 탓으로 중요하지만 별로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문재인이 언제쯤이면 깜빵에 가나 기대하고 고대하시는 분들께는 희소식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지난 9일 국회에서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드와 관련해서인데 문재인 정권 시절 논란이 됐던 사드 정상 배치 지연과 관련해 문재인과 이해찬 등 문정권 관련자 조사를 촉구하는 그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간단히 이날 기자회견을 요약하자면 문재인 정부가 2017년 경북 성주에 임시 배치된 사드 기지의 전자파가 인체보호 기준의 0.2% 수준으로 무해함을 확인하고도 5년 내내 정식 배치를 미뤘는데, 이런 배경에 누군가 커다란 힘을 가진 권력자가 환경 영향 평가를 지연시키도록 압력을 넣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과정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서 말씀드린 부분의 연장선인데 이 모든 것들이 문재인의 방중을 성사시키기 위한 것들이었다라는 점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사드 회방은 모두 이해찬의 방중 이후 본격화됐는데, 이때를 전후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일단 시간대별로 정리된 표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7월 8일 한미는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2017년 4월 26일 한미는 성주에 사드 발사대 2기를 반입하고요. 그해 5월 18일 이해찬이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5월 대선으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의 취임식이 2017년 5월 10일이었으니까 취임하자마자 이해찬을 중국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즉 이해찬이 중국을 다녀온 이후로 사드와 관련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연속적으로 벌어집니다. 다시 표를 보시겠는데요. 이해찬이 중국을 다녀온 지 약 2주 뒤인 5월 30일 문재인은 정말 뜬금없이 사드 추가 반입 진상조사를 지시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한 듯한데요. 당시 문재인은 충격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뭔가 정말 큰 일이라도 벌어진 것처럼 생쇼를 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문재인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조사를 지시한 지 6일 만에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진상조사 결과의 요지는 당초 국정기획자문위와 국가안보실장 보고 초안에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및 보관 위치가 포함돼 있었으나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삭제를 지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을 감추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과연 사드 같은 큰 전략 자산, 또 사드 배치 한참 전부터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그런 것을 과연 국방부 실장선에서 감출 수 있었다고 보십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더 어처구니 없었던 것은요, 당시 청와대는 국가와 국민의 운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드 반입이 국민도 모른 채 진행됐다라면서 매우 충격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정작 충격적인 것은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한 달 전에 국내 언론을 통해 사드 발사대 4기가 반입돼 운반 중인 사실이 보도됐었습니다. 즉,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문재인과 청와대만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것이지요. 그해 4월 26일 YTN은 한국에 들어온 사드 발사대 4기가 경남 김해에서 중부고속도로를 통해 경북 지역으로 이동 중이라며 영상까지 보도했었고, YTN의 단독 보도는 주요 일간지와 공중파 방송, 인터넷 매체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됐을 뿐만 아니라 네이버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그리고 추가 반입이라는 청와대의 설명도 문제라는 지적이 잇따랐는데요. 2016년 7월 한미 정부가 사드 1개 포대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합의한 시점에서 발사대 6기가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두고 추가 반입이라고 말하면 마치 사드 1개 포대에 더해 새로운 사드 포대가 들어오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의 경우 달랑 미사일 하나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구성 장비도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반입되는 것은 정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추가 반입이라는 말을 쓰는 건 그야말로 무식의 극치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다시피 사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점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때 중국의 반응이 어땠냐 좀 상기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중국은 박 대통령의 탄핵과 사드를 노골적으로 결부시켰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황구시보는 2016년 12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식을 전하면서 이제는 사드를 탄핵할 차례라며 한국을 향해 선전선동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자, 이날 황구시보는 사드의 빚을 탄핵으로 갚게 됐다는 사설을 통해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릴 적 부모를 잃은 후에 내재한 강력한 불안감 등 개인적인 정서와 감정적인 일처리가 작용한 결과라며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정책이므로 국회의 탄핵 결정이 사드 배치의 새로운 변수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어린 시절과 사드 배치가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다는 것인지 상상력이 좀 독특하다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데 비단 중국 관영 매체만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같은 날 중국 뉴스 포털 신화닷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식을 전하면서 사드 때문에 중국에 불어닥친 찬바람으로 한국은 중국 관광객이 줄어들고 상품 매출도 크게 감소했다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지혜롭다면 사드 또한 탄핵해야 마땅하다며 이를 통해 한중 무역을 정상 궤도로 돌려놓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진상조사 지시를 전후해 미국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문재인이 중국 손에 노란하고 있다. 이런 우려들 일색이었습니다. 문재인이 중국의 호의를 사려고 저러는 게 너무나 명확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이처럼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보다 중국 정부에 더 가까이 접근하려 한다는 모습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테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더 많이 표출됐습니다. 자, 아까 보시던 표를 계속해서 보시겠는데요. 2016년 6월 2일 정의용 안보실장은 환경평가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누가 봐도 이건 사드 배치를 지연 또는 무산시키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고요. 시간이 흘러 11월 23일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한국이 사드 산불 이란을 약속했다는 보도를 냅니다. 이게 정말 진상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책에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고 현재 배치된 사드 운용을 제한하는 게 바로 산불 이란이지요.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2017년 이해찬 전 대표가 문재인의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을 만난 자리에서 이와 관련한 약속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안보 주권을 다른 나라에 팔아먹은 그야말로 쌍놈의 새끼 같은 행위라 할 수 있는 것인데 말 그대로 국방 주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진짜 중국의 주장처럼 이해찬이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시진핑한테 산불 이란을 선서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것이고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여적죄로 죄를 물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뭐 여적죄라는 게 뭡니까?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의 항적한 죄를 가리켜 여적죄라고 하지요. 이게 여적죄가 아니고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자, 그리고 이러한 배경 속에 문재인 정권이 사드 기지의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한 수준에 크게 못 미침을 확인하고도 5년 내내 정식 배치를 미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 정부는 2017년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한 두 차례의 측정 결과만 공개했고 이후 측정 결과는 철저히 비밀에 붙였습니다. 2018년 3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총 25차례 측정이 있었다고 하고요. 이 기간 중 측정 최고값은 인체 보호 기준의 0.025%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문 정권이 이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드 정상 배치 및 운용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는 게 너무 뻔히 보이는 그런 행태였습니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권에서 국방부가 진행한 다른 일반 영향평가 사업은 1, 2년 만에 끝난 사실을 감안해 본다면 그 불순한 의도는 너무나 명백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늦은 감이 있지만 더 늦기 전에 검찰, 감사원, 국정조사, 특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진상규명을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이고 문재인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국가기강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